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 손톱을 잘라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자를 손톱이 없거든요. 3살 무렵 검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10 손톱을 다 물어뜯고 있어요. 타일러도 보고 무섭게 화든해보고 손톱에 빨간 약도 발라보고 별별 방법 다 써봤는데 좋아지질 않네요. 참, 폭풍 장소리에서 손톱을 못 뜯게 했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입으로 발톱을 뜯고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초장에 확 잡았어야 했는데 저절로 고쳐지겠지 싶어 지켜본 제 잘못일까요? 손톱 뜯는 우리 딸 버릇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아우 야 이거 큰일 났다. 발톱을 물어 뜯는다고 하는데 자, 이 아이들의 버릇, 이거 손톱뿐만이 아니라 버릇에 대해서는 모든 엄마들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손발톱을 물어뜯는 건 버릇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동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음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습관이나 버릇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서 교정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본인을 위안하는 위안 행동이라던가 대체하는 행동으로 습득한 것들은 사실 빨리 상쇄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구별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활 패턴 아니면 뭐 이렇게 행동 양식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받은 습관인 건지 네. 아니면 아이의 마음 상태가 불안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를 탐색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아이가 계속 의미 없이 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심리적으로 아이가 뭐 괴롭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 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버릇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집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습관이라 해야 되나, 버릇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네.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보고 배운 건지 사실 보고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배운다면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속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번 따라해보고 뭐 재밌어 보여서 내가 한번 따라해봤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지속성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굳이 네. 행동을 이렇게 강제하시기 전에 그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변에 심리적 저변에 이유가 있어서 아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길고 디테일하게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사실은 단순하게 친구를 따라하는 버릇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할 타이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을 물어 뜯었어요. 근데 엄마는 내일부터 안 물어 뜯었으면 좋겠어. 근데 질병이 그 정도 깊으면 이거 또 회복기도 그만큼 길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만약에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셨을 때는 사실은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릴 때 단순히 끝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손발톱 물어뜯기는 그런 작업이라기보다 심리적인 그런 저변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뭐 6개월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부모가 그 행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교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더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만약에 어머님들이 강제로 그 행동을 조정시키시면 사실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거나 막 화를 심하게 낸다거나 막 때린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써서 아이가 순간적으로 그 행동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행동으로 대체가 됩니다. 또 다른 버릇이 생긴다거나 뭐 다른 습관들이 생긴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고칠 게 2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버릇이 네. 1+1 행사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 생활 규칙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습관을 들이는 게 맞습니다. 뭐 먹고 자고 씻고 이런 기본 생활 규칙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념상 인정하는 그런 정상 범주 안에서 아이들이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시되 지금처럼 손톱 물어뜯기라던가 네네. 어떤 물건에 집착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긴장이 완화되기 위해서 뭔가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뭐 반복적 행동 이렇게 하는 반복적 행동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문제가 보이신다면 사실 어머님들이 그 행동을 상쇄하는 데 집중하셔서 아이에게 오히려 더 부정적 강화를 주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얘기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참 딱 집어서 뭐
전문가 선생님도 이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시면은 괜찮아집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면 아유 괜찮아져. 내일부터 괜찮아질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문제라면은 뭐 사실 뭐 진짜 엄마들이 고민할 일이 1도 없죠.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또 이 참 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성향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충고도 계속 듣다 보면 아마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고 또 다른 버릇으로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른 돼서도 고치기 힘든 버릇 아이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이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